아주 오랜만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한다 하는 지지 선언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기로 하죠. 그런데 우선 이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또 바로 신문에 보도가 됐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꼬뮤날리즘, 꼬뮤니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꼬뮤날리즘의 그 내재적 신봉자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 정치인이 그 행동을 한다든지 주장을 할 때 무질서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내재적인 꼬뮤날리즘 지지자여서 그렇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그 두 번째 분석 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이미 다 작성이 끝나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읽게 되면 납득할 겁니다. 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납득을 할 겁니다. 사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꼬뮤널리즘을 선전을 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발수 노릇을 하고 나올 줄은 여러분 중에 아마 상당수가 몰랐을 겁니다. 차마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홍준표 의원의 글입니다.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문 정권이 할 것이라고 이미 한 달 전에 예측한 바 있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한 달 전에 이걸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누차 들어왔던 메아리가 이명처럼 들리는 것이죠. 내가 했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었지. 역시 홍준표가 옳았다. 이것을 후렴구로 따라 불러라 하고 지시했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은 좀 아닙니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거 한 달 전에 예측했다 그러는데 사실 김경수 지사가 이거 1년도 더 먼저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고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거 할 거다. 그렇다면 좀 기간을 당겨드리죠. 그래봤자 오거돈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하는 그 오거돈 사태 이후에 이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됐습니다. 이낙연 씨 나서고 정세균 씨 나서고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중앙에서 이미 떠들썩하게 진행을 하던 일이었습니다. 뭐가 한 달 전에 예측을 했다는 겁니까? 자화자찬도 웬만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 이분이 지금 이 글에서 적극이라는 말을 막 강조해 가면서 갖다 붙입니다. 열렬히 자기가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뭐 이쪽이 괜찮다고 본다. 그게 아니고 그냥 깃발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항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역설한 바가 있었다. 아니 몰랐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홍준표 정치인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공항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계, 중화학, 선박의 시대를 넘어서 지식산업 시대, IT 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를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기계, 중화학, 선박의 시대는 이제 갔고 지금은 한마디로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간의 물류 이동은 이제 국내가 아닙니다. 국제 간의 물류 이동은 거대한 상선이나 열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어차피 열차로는 못 가죠. 북위 38도선 이북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이제 큰 배로 옮긴다 하는 쪽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이 글을 쓰면서 본인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할 때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넣게 되는 것이죠. 가령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낚싯대를 준비해 가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기가 쓴 글에서 자기 발목을 계속 걸고 있다.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 간의 물류 이동은 상선이나 열차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첨단 제품은 항공 물류로 대전환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먼저 보기로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간의 물류 이동은 우리가 외국의 물건을 판다든지 사온다든지 할 때 그 중에서도 첨단 제품은 이렇게 줄였습니다. 첨단 제품은 비행기로 이것을 가져가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다. 근데 이 대전환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국민들은 좀 소름이 끼치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문재인 씨가 이 나라 어떻게 좀 해체해 보려고 할 때 종종 쓰는 말이 대전환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일꾼을 고용했는데 이 일꾼이 내 집안을 다 뒤집어 엎겠다, 대전환하겠다 하면은 불안하죠. 누가 일꾼을 그런 식으로 씁니까? 그런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그냥 대전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첨단 제품이 국제 이동을 할 때는 그러면 비행기로 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공항을 저 남쪽에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남쪽에는 이 첨단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일 공항을 여러 개 세워야 한다. 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세워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서 이 공항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 물품이 생산되는, 또 외국에서 그러한 물품을 들여와야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이 문장이 성립이 되니까. 이제 이어서 봅시다. 수도권 중심의 인천공항에만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90% 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우리 항공물류의 90% 이상을 실어 나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고, 그렇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실어 간다면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지역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고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은 첨단 산업이 인천공항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하는 얘기죠. 어제까지 없다가,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없다가, 그러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없었나 보다.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놔두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구나. 수도권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구나. 그런데 항공물류 90% 이상이 여기서 가는구나. 그렇다면 수도권에 수출입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항공물류가 이쪽에 몰려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생산량이 많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실어 나르게 됐다면 거기에 교통수단이 투입이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잘하면 잘하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좌우를 나누면 성장을 추진하는, 진보를 추진하는 우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는 다르죠. 누가 잘하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깎아내리죠. 너만 잘하면 안 된다. 성장이 아니고 분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만들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많이 가진 네 거 좀 내놔라, 이러죠. 그게 좌파입니다. 좌파 방식인 것이죠. 같이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첨단 제품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항공물류가 90% 이상 인천공항에 몰려있다. 이거 지역 균형 발전에 안 맞는다. 이거 수도권 집중 안 된다. 뭡니까 지금 한 얘기가? 이게 바로 좌파 사고죠. 누가 잘하면, 많이 만들어내고 능력이 있으면 화납니다. 그 탄압하죠. 내놔라 해서 찢어 발깁니다. 그게 지금 수도권 집중을 내세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 말, 이 말도 이중 언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은 그 균형이 아닌 것이죠. 평균보다 더 갖고 있는 자를 용서 못하는, 그러면 평균보다 더 많은 것은 누가 생산할 건데,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튼 이 찢어 발겨라는 쪽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팔걷고 나서서 지금 이걸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냥 두지요.
그러면 뭐냐? 지금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2,500만 뭐 좀 넘는지 인구가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 씨는 이제 뭐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 2,500만 표는 필요 없죠. 이렇게 증오하니까 여기를 다 찢어 발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홍준표 씨를 수도권은 이제 손절을 할 겁니다. 누가 환영하느냐? 친문이 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쪽하고 지금 사상이, 이념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인천공항, 충청과 TK는 대구 통합 신공항, 부산, 울산, 경남 PK는 가덕 신공항, 호남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이를 격상시켜서 각각 지역 관문공항으로 만들면 그러면 수도권의 첨단 산업들이 대거 지방 이전을 이룰 수가 있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 주체와 객체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기로 하죠. 홍준표 의원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인천공항 쓰면 된다고 하죠. 강원도에서 그거 바라겠습니까? 강원도에서 어째서 이 횡축으로 우리 반도를 그냥 가로질러 와서 인천공항을 써야 합니까? 이 순간에 정치인 홍준표는 강원도를 무시하고 버렸죠. 강원도 표 본인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충청과 TK는 대구 통합 신공항. 그런데 지금 통합 신공항 의성인가 예천인가 아무튼 쑥 들어가서 거기로 돼 있죠. 그러면 충청에서 산맥을 넘어서 그리 가야 하는 겁니까? 홍준표 정치인은 충청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충청표 버렸죠. 본인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 PK는 가덕 신공항.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해공항 그 확장이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온 뒤에 부울경 내부에서도 뭐 만장일치로 이거 찬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 보면 그렇죠. 뭐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 홍준표는 이거 호남에 관심 없다. 너희들은 뭐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수도권의 첨단 산업들이 대거 지방 이전을 이룰 수가 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 가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느냐. 문장이 그렇게도 보이죠. 그렇다면 꽉 막힌 거죠. 정치인은 무슨 정치를 합니까? 이 머리로. 그런데 아무튼 수도권에 있는 것을 다 뜯어내서 지역에 골고루 나눠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는 거는 맞죠. 본인이 하는 얘기가. 이 심사가 뭐냐? 남의 것 중에 쓸만한 거 있으면 뜯어내가는 약탈자의 심사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심정을 손톱만치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장기기증 하면은 참 좋은 얘기 같죠. 선량한 일. 근데 장기기증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 하니까 행복합니까? 수도권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정치인 홍준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한 짓이 인구 2,500만이 있는 수도권에 정치인 홍준표가 좀 험한 말로 칼 꽂은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홍준표 의원은 그 보수 우파 쪽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당도 없이 쓸쓸하게 외톨이로 있는 그런 무소속이어서 삐뚤어져 버린 것인가? 마치 이렇게 모두가 있고 자기는 혼자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머리띠 메고 저항 세력 되기가 쉽죠. 그래서 저항 세력 하다 보니까 결국 저항의 귀재는 좌파니까 좌파가 돼버린 건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나는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한다. 또 말했습니다. 정말 적극 찬성하는 모양입니다. 앞에서부터 내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금도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홍준표 후보하고 겨뤄서 이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 그러니까 경선이라든지 뭐 무소속은 경선은 안 하겠지만 대선 후보감으로 오르내리는 사람은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 어떤가? 지금 어떤 행실을 보였는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서 정치인 홍준표는 서울, 경기, 인천 2,500만에 해당하는 표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표 날렸습니다. 충청권 표 날렸습니다. 호남은 포기했죠. 어차피 안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표밭은 경남, 부산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남은 경남 플러스 부산에서 지금 김경수 텃밭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 거냐? 정치인 홍준표가 이 모두를 적으로 돌리면서 경남, 부산을 김경수한테 가져다 바친 거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가신입니까? 왜 이 짓을 하는 것일까? 혹시 그쪽에 입당할 겁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도 가끔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 경북도 팽개치고 사실 이번에 이 가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구, 경북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죠. 가장 분노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 대구, 경북을 버린 거 맞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가 경남입니까? 경남 아니죠. 그의 지역구는 대구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경남 편을 들고 있는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 찬성한다를 막 계속 연발하면서 대구를 배신한 배신자로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오면 뭐 문재인 민주당 쪽에 뭐 자리라도 약속을 받은 모양이죠.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르다. 그게 아니라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그 무소속 아닙니까? 자기가 무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고 전국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가? 그런데 수성구는 TK, 대구 경북이지 PK, 부산 경남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PK 편을 들면서 TK를 배신한 배신자 홍준표, 어떻게 된 거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쓴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만들어서 특별법을 이렇게 줄줄이 한꺼번에 만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입니다. 헌법의 적입니다. 이것은 먼저 밝혀두도록 하죠.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민주당과 같이 쌍수를 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를 하는 자다.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법을 마구 만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것은 다른 말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해체라고 바꿔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뭐 좋은 일 있는 모양입니다. 잔치 벌일 기세다. 역사적 출발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PK에서 정말 초청장 받았습니까? 어떻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 18일은 정치인 홍준표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온갖 병이 다 있죠. 그 온갖 병들 중에 나 잘났다 하는 그 자만, 그리고 무지, 이거는 고치기 참 어렵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만과 무지는 이상하게도 같이 다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홍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로서는 좀 홀가분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제 국민의힘 복당 안 된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복당 얘기 하지 말자. 왜냐하면 꼬뮤널리즘, 내재적 신봉자이고, 그리고 표는 대구에서 받아갖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나니까 저 잘나서 당선된 줄 알고 그 선거 끝난 지 몇 달 지났다고 바로 PK 편을 들면서 TK를 내놓고 배신하고 나오는, 정치는 신의가 있어야 하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안 되는 거다. 복당 물 건너갔다. 그죠? 외로운 늑대로 계속 살면 되고, 그게 너무 외로우면 뭐 PK로 가시든가.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대선 후보 자격을 폐한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